여러분 안녕하세요. 천하갱이호 여사입니다. 예. 오늘 217회차 영상 올리는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재미있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재미없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무조건 재미있는 것만은 그런 세상만은 아니고요. 좀 진지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저령의 의식을 멀리하라. 예, 저령의 의식, 샤머니적인 의식을 멀리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꿈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샤머니적인 그런 것들을 인간계에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도입을 하면 좀 참고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 정말 꿈길이에요. 꿈길처럼 가야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 무슨 동물이 왔다 해서 그 동물이 무슨 뭐 실용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식적으로 좀 더 초월적인 의식 사고를 개념을 가지고 가야 이 꿈길이 우리가 더 의식 성장에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요. 어떠한 꿈, 어떠한 동물이든 어떠한 것이든 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은 그 꿈속에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어떤 대부분의 꿈들은 행운의 꿈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이만큼 감정을 잃었어. 내가 이만큼 어떠한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성을 하고 올라가다 보면 어떠한 시절에는 상당히 좀 내가 막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 잊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무와 같은 삶, 이런 의식 속의 상태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많은 능력들 중에 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분 남아있는 능력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더 증대되어 있는 능력이 키워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그냥 무와 그냥 이렇게 백지는 아닌데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너무 그런 능력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전생들에 대해서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지는 이 머리 여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만 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흙과 먼지로 모여서 온 것이다.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육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삶, 이 삶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너무 의식을 너무 이렇게 인간계형 쪽으로 너무 저속적으로 너무 내리지 마시고요. 꿈길은 꿈길일 뿐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고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하고 그러는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회차고요. 6편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거 제3위는 극락적터 샴발라 이야기 십자가 현상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현상 뭐 말하자 치면 요즘 또 얼마 전에 또 십자가 현상 또 머리 저 상투 위에 여기에 상투 위에 또 저한테 저의 십자가의 저의 이제 육체에 직접적으로 십자가 머리에 올려진 건 아니고요. 그쪽에 저의 이제 법률을 가진 저의 샤크트만 있잖아요. 샤크트만의 머리에 이제 검은 이렇게 링 법륜이 되게 확장되면서 커지면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백십자가가 흑십자가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런 재밌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십자가는요, 이제 우리 그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십자가 현상을 본다면, 그런데 날개로도 해석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더니 이번에 어젯밤에는요, 운동화, 운동화 굉장히 내 키보다 커요. 운동화 선물 날개 달린, 그러니까 날개 달린 운동화죠. 구름 운동화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라고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십자가 부분, 일단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 현상이 있었지만 이 십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영상에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현상, 사람이 직접적인 십자가 형상 가졌던 부분, 제 육체에 얼마 전에 십자가가 등 뒤에 이제 들은 부분, 이런 부분, 그 이후로도 저는 십자가 감정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머리에 또 십자가가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정이 인간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있고, 그쪽 아바타들한테 생기는 게 있고, 그곳에서 또 십자가의 현상 다른 이제 물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십자가 현상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분은 색깔이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갖느냐,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십자가, 처음에는 빨간 적십자가에서 희생의 길을 가서 백십자가를 이루고요. 백십자가가 저는 인간의 제 몸에 십자가가 이제 새겨지고, 그쪽에는 샤나한테도 몸에 십자가가 몸에 이제 양쪽에다 뒤에 십자가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날개라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천사의 날개.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 그쪽에 있는 머리에, 그 아바타의 머리에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되리니 또 지켜봐야 재미죠. 저의 지금 감정은 어렵다면 어렵다고요? 쉬운 감정은 아니고 어려운 감정입니다. 제가 이제 그 무작정 우주 청계로 날아갈 때와 그쪽에서 이루던 때와 지금 이제 지하로 내려와서 자유조화도 지나서 생물벽계 지나서 다시 대륙으로 올라와서 다시 창조해 내는 지금 이 코스모스 나선형의 이 창조, 이 세상은 또 어려운 감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막 파고들려고 하고, 너무 어렵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면 너무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너무 어렵게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고, 좀 보여주는 감정 좀 보면서, 인간 생활 일단 저는 인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보여주는 감정도 보면서, 저의 이제 알아차림이기라 하는 부분,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들 눈엔, 또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눈에는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저예요. 그렇게 저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이런 사람으로서,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이 루시드 드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길을 저는 어렵게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심각하게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어떻게 이 심각하게 하지 않는 이 부분이 제가 더 그런 분들 눈에는 제가 더 한심해 보이고 혼나야 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얼마나 그분들 때는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 이런 이 각성이라는 이 경지라고 말하는 감이, 그런 세상을 가고 있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가는 저 같은 종자들은 그래서 여행자일 뿐이라 그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일 뿐이죠. 다양한 인간 세상에 우리 다양한 직업이 있듯이 우리 이쪽 세상도 다양한 이런 의식 상태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217회차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현상 세 번째. 22년 9월 13일. 각상하면서 병원 장면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사실
현직 직업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외에 병원이 많이 나오는 현상은 나의 내면이 어수선하고 수리할 곳이 아주 많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이며 치료사가 하는 일 중이라는 것도 암시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아바타들이 몸이 생기는 현상을 이렇게도 경험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은 그곳에서 나의 삶이 특수 계급이기도 하지만 인간인 나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신통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한 연관성은 바로 각성 세상에서 머리 중앙이 바로 나의 현 각성의 계급인데,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러하다. 나 같은 경우 천상계와 주상계 사이 나의 머리 얼굴이 바로 조정내이고요. 미륵계에선 조정내이고요. 열의 계로 올라가면은 아시죠, 여러분? 네, 자풍, 운수, 대풍우도 조정내입니다. 예,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그것은 미륵계 정도 되는 경지이며, 후에 더 발전해 가면 태양 무지개의 후광을 달고 분신사마 5인이 되며, 천계에서 여러 개에서 기본 칭호로 자풍운수, 대풍우도 조정내라는 칭호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위로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영상에서 보면 제가 전사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저희 첫 번째로 수련하라고 천계에서 주신 아사나 동작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을 기반으로, 단단한 기반으로 위로 확장해 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장해 가서 이런 걸 얻어갑니다.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죠. 몸의 에너지체들이 탄생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 그때마다 병원 장면들과 각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상이다. 나의 쌓이는 에너지를 치료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당히 감사한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예, 예.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신비적인 꿈이 나를 훈육하고 교육하는지 여행해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은 또 병원 장면이다. 옛날식 화장실이 보인다. 그러나 바닥에 타일 재질로 바닥이 되어져 있다. 세 사람 정도 함께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진 화장실 구조. 나는 그 안에서 앉아서 용변을 보려고 변기 가운데에 두 번째에 앉았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한다. 화장실은 유리문을 통해 안에 다 들여다 보인다. 그래도 난 꿋꿋하게 가운데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소변을 본다. 예. 엄마야, 소변이 무진장 나온다. 나 외에 앞뒤로 다른 환자들도 들어와 있었다. 그 세상에서 대소변은 날이죠. 아바타의 이제 오장육부, 이제 장기들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졌다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꿈은 꿈대로 보지만 이런 지식적인 면도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소변을 다 보고 나왔는데 병실 복도에서 의료진이 내게서 맹장을 떼야 한다면서 내 다리를 단단히 고정해 버렸다. 워킹카를 잡게 하더니 워킹카와 함께 무엇인가가 호일 같은 것으로 둘둘 말아 하체를 못 움직이게 고정해 버렸다. 내가 하다니 부실해서 자꾸 아프니 두 보살도 걱정이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 미안타 불량 깡통 몸이라서 남자가 되기 힘들다. 갱년기 양사람 되기. 22년 9월 16일 허허허. 오늘은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나의 내면 오빠가 미끄러운 언덕 위에 뭔가 있는지 기어 올라간다.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고 손톱끝에 힘을 주고 안 미끄러지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노력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고분분투하고 있다. 흰 캡 모자를 머리에 눌러 쓰고 검은 반팔 티셔츠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반바지,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반바지 속에 진 분홍 레깅스가 인상적이다. 또 운동복이다.
분홍은 하단을 암시를 한다. 남근이 생기더니 힘이 솟아났냐 그러냐. 나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려고 그렇게 그리 고생하는 것이냐 한다. 미안하다. 늘 부족해서 무엇을 구하고자 미끄러운 피라미드를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나의 내면의 아바타들은 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여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고마움이다. 아바타는 한참 위로 올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22년 9월 17일 오늘의 꿈 이야기. 요가의 왕 머리서기를 하고 있다. 내가 머리서기를 하고 있는 옆에서 젊은 여성 구루가 나의 자세를 도와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다. 내가 꼭 수련해야 하는 머리서기, 사하스라를 위해 꼭 헤드서기를 해야 한다. 아드나 속 요가 마스터 영적 구루는 상당히 맑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여성분이다. 그리고 왕비들기 에카파다 라자 카파터사나는 아즈나 6차크라 의산 아사나이며 헤드서기는 7차크라 사하스라를 위한 아사나이다. 반드시 이 하늘에서 주신 아사나 동작들을 모두 수행, 수련, 정진, 도구로 해야 한다. 머리서기는 사하스라라 아사나 차크라입니다. 아셨죠? 여기 명상입니다. 7차크라 이함입니다. 신비적인 세상에서는 나에게 머리서기 아사나 외에도 여러 아사나를 각성하면서 알려주었다. 핸드 포지션 비즈라라든지 14가지 자세를 지정해 주었다. 그래도 지금도 종종 그 아사나들을 수련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 알림해준 아사나로는 나 자신이 누운 금강 자세를 하는 것을 알림해 주었다. 금강을 잃은 자, 금강체 자세다. 내가 평소 입고 수련하던 그 운동복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운동방에서 금강자세를 수련 중이나 자체를 보여주어 알림해 주었다. 내가 금강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자세도 바로 조기서 운동할 때 저 매트 위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운동했을 때 그때 저의 금강체를 제가 연습하는 수련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금강체 자세는 이렇게 알림을 해줬어요. 몸이 이제 위로 이렇게 간 거죠. 무릎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접은 이제 이렇게 배가 위쪽으로 앞면이 다리는 접고 좀 그 허리 때문에 신중히 그 자세를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금강제 자세, 이 영웅 그 자세도 누운 영웅 슈탑이라 이 영웅 자세도 그 좀 신중하게 해야만 돼야 하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위해서 잘못하면 몸이 상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예열 작업이 있은 후에 시행해야 되는 게 바로 금강제 자세인데 이 당시에도 이제 글 쓸 때도 이 자세를 보여줬고요. 이야기 시점에서도 헤드서기, 머리서기를 이제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각성하면서 14가지 아사나 가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늘 꾸준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요가 자세들이 상당한 의미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을 굽혀 엉덩이 밖에 대고 누워 양팔을 머리 뒤로 만세를 부르거나 팔꿈치를 서로 잡는 자세가 바로 금강 자세입니다. 본 자세는 시간 타임 수련이 오래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 금강 자세는 오래 수련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인요가 스타일로 해주면 더 훨씬 좋습니다. 머무름으로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이 자세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자세이며 이제 헤드서기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에서 보여준 자세들이 몇몇 자세만 빼고 다 난이도가 있는 자세들이에요. 이건 엄청난 진짜 웬만한 사람 따라할 수도 없는 자세들이고요. 상당히 다른 자세들도 고난이 자세들이고 그 모든 자세가 다 저한테 알려준 자세들이 다 그 수련할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이제 릴렉스하게 시행해야 하는 자세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14가지 가지수 중에 2가지 자세만 빼고 나머지 자세는 그런대로 연출할 줄 아는 몸이다. 부족한 2 자세는 바로 핀차 마우라사나 자세, AB 자세, 공작제 자세다. A 자세는 완벽한 연출은 안 되지만 벽에 기대고 하는 정도는 표현한다. B 자세는 B 공작세 자세는 난이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한다. 그러나 스트랩바를 이용해서 가부좌를 튼 하체를 들어 올리기는 하는데 옛날보다는 지금은 파워가 약하긴 하다. 몸이 완전하게 공중에 일자로 뜨지 못한다. 늘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나다. 이거 제가 옛날에는 공작세 자세 되게 강력하게 잘했었습니다. 스트랩바도 없이 척추 코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파워가 좋았었는데 디스크 몇 년 전에 터지고 나서는 좀 고난이도 자세들은 많이 자제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요가 기술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 그래도 납니다. 놓아버렸고 잃어버릴 수도 나고 그런 거죠. 뭐 우린 그런 거예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요가 깨달음 4계층에 나는 마지막 구도자다. 아디마트라 타마 최상위 구도자. 완성한 혈기와 열이, 잘생긴 외모, 용기 있으며 경전에 능통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건전한 마음가짐과 자세, 우울하지 않으며 항상 젊음을 유지한다. 규칙적인 식사, 감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다. 정결하고 노련하며 관용적이기도 하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확고하고 지적이다. 독립적이고 너그러우며 선한 성품을 지녔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스승님을 존경한다. 최상위 구도자는 어떤 요가의 형태에서도 적당하고 그러한 이는 3년 만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저는 지금 요 당시에 이제 요런 과정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뭐 본인을 칭찬하는 거랑 똑같네. 웃긴다. 그러나 어쨌든 뭐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은 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그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런 그 온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관용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참나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이제 22년 9월 달에 쓴 글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죠. 그리고 자 드디어 십자가 이야기 할게요. 22년 9월 18일 백보석 다이아몬드 십자가. 오늘은 하늘성 천공에서 생활을 한다. 하늘성 천공 입구에 거대한 백보석이 촘촘하게 박힌 십자가. 링 쇠사슬에 묶어 벽 정상 천장에 배달아 입구까지 내려 입구에서 살랑살랑 흔들린다. 천공의 성에 들어오고 싶은 이들은 십자가가 흔들릴 때 그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 나는 성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백보석 십자가를 문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정말 멋지다. 천공의 십자가가 문에 생기기 전 오른다리 발까지 생겼다. 이렇게 나는 십자가 간정을 3번 경험했다. 이후로도 십자가 현상의 경험이 더 있다. 그래서 X와 십자가 사이는 모래시계를 암시를 하며 십자가가 현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X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모래시계의 사인이므로 다음으로 플러스 십자가 간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는 천사의 날개를 암시하기도 한다. 십자가 간정도 여러 번 경험하며 그 세상에서 아바타들이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가 되거나 그 외에 십자가가 현상을 여러 번을 걸쳐 경험하며 사람이 직접 십자가를 지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서양체 적용의 길, 적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몸에 직접적으로 십자가가 든다고 한다. 나는 백색의 흰 십자가를 지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죠.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이야기 하려고 글 점검하다가 오늘 눈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백십자가 현상이 다른 색 종류의 십자가보다 더 여러 번 경험하더니 훗날 결국에는 내 몸에 신십자가가 합일되었다. 뒤에 얼마 전에 일이잖아요. 그때는 존재 측에서 백십자가가 합일되었다. 그리고 다시 대륙천계를 만들었을 때는 머리 위에 백과 흑의 십자가를 상투 위에 생기기도 하는 등의 재미난 경험이 있었다. 이게 엊그저께 일 아까 글 쓰면서 옮겨 놓은 거예요. 고쳐 놓은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나가면 여기서 이야기 포인트가 흐려지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신비적 체험 이야기 갑니다. 22년 9월 19일입니다. 검은 버스가 나를 태우고 가려고 왔다. 그런데 번호판이 참 특이하다. 번호판 숫자 배열이 3333 4개인데 두 번째 3자 위에 이렇게 아래로 획이 이렇게 3333 이렇게 해서 위에 두 번째 3자 이렇게 획이 이렇게 내려져 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아직 그래서 지난번 33하고 이번에 30 이렇게 33, 30 이렇게 이더니 재석천인이 되기 위해서 고분분투 중이구나 한다. 3333 중에 두 번째 3자에 이렇게 획일자가 그어져 있는 이유는 아직 신의 우주천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인간계 천계다라는 재석천이라는 암시다. 재석천이라는 암시다. 아직 제가 이 인간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꿈들이나 모든 관정이 이걸 암시를 하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좀 해석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 우주천계까지 가면 3333 다 이룹니다. 3자 핵이 사라져요. 예. 그건 아직 먼 훗날 이야기예요. 2년 후에 2024년도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든 관정은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연관성이 있더라. 자, 22년 9월 20일입니다. 오늘도 번왕은 메타트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늘 이야기 기술하는 자. 오른손의 권리와 권능을 알게 하심이라. 오른손에 있는 링 금팔찌는 인간들에게 복과 윤회의 신을 선물을 내는 신의 능력 팔찌다. 죽은 자와 산 자들에게 모두 행하는 권능. 오른쪽은 하체든 머리, 얼굴이든 상체든 모두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보는 자다. 감정이 아직도 인간적인 삶에서 가장 슬픈 부분을 또 들추어낸다. 이번에도 또 가족이다. 33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10년 전에 죽은 나의 남동생 둘을 함께 보인다. 각성하면서 아버지와 남동생에 관련한 현상은 여러 번 있었던 현상이다. 아버지의 형상은 바로 여호와를 알라 함이라. 아무튼 각성하면서 아버지와 관련한 것도 많이 경험하는데 아버지는 신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여호와. 이 세상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인 거죠.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것의 세상은. 꿈 이야기. 엄마는 아들, 동생을 위해 논을 만든다고 아버지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일하고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도 놀이가 나온 곳이다. 일한다고 친정 사촌 오빠 내외도 오셨는데 엄마는 사촌 오빠 내외에게 식사 대접도 하신다. 메뉴는 소고기 사골국이었다. 이것이 저의 미래를 예지한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를 알아차림하지 못했었죠. 동생을 위해 열심히 논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논에 흙을 파서 도두우는데 흙이 곱지 않았다. 아주 깊다. 흙에 쓰레기가 있고 비닐 조각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약간의 감정 소모 실랑이가 있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내게 사과했다. 내가 이김. 나는 동생을 보니 너무 슬퍼서 울었다. 동생아, 너 윤회하였잖니? 아직도 그곳에서 슬픔이 남아있니?
그리고 아버지도 윤회를 못하신 것이라면 두 사람에게 좋은 삶으로 윤회하라고 축원해 주었다. 너무나 슬퍼 울었다. 저의 이 남동생이 한 12년 전에 그 14년 됐나? 12년 넘었나?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가슴에 굉장히 쓰라린 트라우마적인 슬픔이죠. 근데 이번에 각성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가끔 건드렸어요. 예. 이러면서 제가 의식 상승을 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아버지도 제가 이제 일찍 2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나이 51살에. 그래서 이 두 아버지와 동생을 가끔 어쩌다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관정에서는 저를 성장시켜 줬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조상이 안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도와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남동생은 윤회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말하면 신적인 행위이고, 오늘의 손의 권능은 나는 죽은 가족에게 사용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예지몽으로 친정의 사촌오빠 내외에게 무슨 일인가 있을 것을 예고였다. 후에 25년 2월에 사촌 오라버니께서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셨다. 사촌 오라버니 연부제에서 잘 치료되셔서 다음 생은 아픈 몸 말고 건강한 몸으로 지복 누리시기를 기도한다. 예. 예. 논에 깊이 판 것은 무덤이다. 그렇죠. 노는 벼, 마음 심기를 위한 직업이고 그런 작업이었고요. 논에 벼가 자라고 있지 않으므로 우환을 암시를 하는 거였고요. 후에 오빠 뇌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예, 그 후로 그리고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오라버니가, 사촌 오라버니가. 사촌 언니는 또 중풍을 얻으셔서 수년간 고생 중이고 그런 중입니다. 사촌 오빠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못 올렸을 때 집안의 초상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얼마 전에 2월 20날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따님을 보고 저의 이름을 좀 불렀다고 하십니다. 제가 좀 처음에 아프실 땐 가서 문병을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길고 긴 투쟁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빠가 또 괜찮게 중풍이 온 언니를 오빠가 또 간병을 잘 훌륭히 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또 언니가 아플 때 한번 또 문병 가서 뵙고, 그 후에는 이제 아픈 분들이니까 이제 늘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로만 가끔 소식 들었지, 친척들 통해서 소식 듣고 그랬지. 예, 마지막에는 제가 언제 한번 오빠 면회 좀 가봐야지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이렇게 이 꿈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예지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의 능력을 알았더라면은 더 그 당시에 더 이 꿈을 보고 제가 기도를 좀 더 많이 좋게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제가 당시에는 이런 꿈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안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저의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꿈을 보신 다음에 신통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석하세요. 저처럼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나는 요즘 인간적으로 상당히 여성스럽다. 여성의 에너지가 넘친다. 사랑하고 살라. 열정으로 밝게 맑게 아름답게 살라. 살알라 살거라. 여성 호르몬제 덕분이다. 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33년이 되었다. 33천 제석천 꼭대기 죽은 자들의 세상. 광선자 세상 령의 개. 남동생 죽은 지 10년. 10을 3번 잃은 33전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짜 해석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샤머니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늘 고차원의 정신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무튼 제각성 주기에 아버지와 남동생이 여러 번 보였는데
이번 재각성에서 이 둘은 좋은 곳으로 윤회시킨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남동생의 업정화를 시켜준 신통력 부분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번 재각성에서 남동생이 미려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버지의 윤회의 삶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버지는 신이 되셨을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계에서 너무나 착하셨고 의로운 분이셨거든요. 의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 몸에 십자가를 직접 머리 상투에 생기는 과정에서도 아버지와 관련한 것을 또 경험하였는데 그 시절이 여우와 간정 중이었다. 25년 2월입니다. 이게. 예. 요즘 요 근래이기도 하죠. 꿈 이야기. 하늘성 천공에 있는 나는 죽은 이들을 구원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좋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에너지들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하고. 예. 자, 그러나 서양체인 나는 오른쪽이 태양 일광, 왼쪽이 달로 월광이다. 이렇게 서양체는 시작이 지인들과 다르다. 상처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 각성 과정에서 몸에 인증되는 인증마크나 글자들 그리고 갖게 되는 반지나 보석, 팔찌 등등 것들을 보면서 오른쪽이 더 많고 권능과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영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신성과 권능이 등이 더 영적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즉 왼쪽이 우주천계라면 오른쪽은 지구천계, 즉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행성의 천계를 말함이므로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합니다. 예.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심장 차크라는 왼쪽에 있지만 우리 몸 어디라도 우리 온몸 어디라도 마음층이 온몸에 새겨진 나이테를 가진 우리의 육체라는 거. 억겁의 세월은 인고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인고의 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른쪽이 권능과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자칫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왼쪽에 적정하게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만하거나 들떠 있지 않도록 중도에 있도록 왼쪽에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당신은 얼만큼 몸에 마음층을 새기셨습니까? 나 봤을 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영상 많이 길진 않아요, 그죠? 많이 지루하지도 않았죠, 그죠? 이렇게 딱 한 40분 내로 끊어지는 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제 영상 듣다 주무셔도 돼요. 예, 자장가로 쓰셔도 됩니다, 이야기. 예. 그래서 제 이야기 들으면서 주무신다는 분 이야기 들으면서 엄청 좋아요. 저 옛날 얘기 같은가 봐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당신의 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몸에 마음층을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의 내면의 깊이를 여러분 새기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그런 신통력적 부분, 도통력적 부분으로 너무 그 샤머니즘적으로 그 신통력, 도통력 쪽으로 너무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너무 또 그런 샤머니적인 해석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가 가지 않으려고 또 저도 중도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긴 듯 아닌 듯 이렇게 어쩐 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긴 듯보다는 딱 여기 인 듯보다는 가운데 딱 중심축 원통 세우고 잘 기둥축 잘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이 길 오셔야 돼요. 예. 이것 자체가 내 자체가 에너지인 거예요. 예. 내 자체가 에너지인 거예요. 나의 이 에너지 자체만으로 이 맑음으로 내 주변과 나의 직장,
나의 지인들까지 다 평온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요런 에너지체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것을 유지하기 에너지의 맑음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각성되는 거지.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쪽으로 막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면은요, 다양한 재능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재능을 내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영위해 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그 내면의 의식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각성자도 다 계층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 저는 여행자 계층이야. 그래서 아유, 그냥 어려운 말 그룹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려워 죽겠어. 어떤 거는 그 그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꿈을 보면서도 저 자신을 절대로 저는 제가 거창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있는 제가 너무 기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을 보셨으면 너무 막 전생 막 이런 거 막 너무 막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여기 현재 이 삶에 내가 기준점을 잘, 나의 내면에 기둥을 잘 마음층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내면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즈나 여행길 아주 재미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신양귀비가요, 흰 튤립 꽃밭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 오른손이 나가가지고, 이래서 영적이야, 오른손이. 확 그냥 튤립 흰 꽃을 몇 손이 확 움켜져갖고 꺾었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또 재밌는 현상. 오늘 구름, 신발, 신운동화 받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모든 꿈은 다 연관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이 그 지나온 발자취를 잘 돌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이 이야기를 바르고 건실하게 우리가 우리 후배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인 것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영성팔이 하지 맙시다. 월사 샤나 갱이야사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조금 또 농사철 돼서 나가서 하우스 저번에 작업하던 거 마저 조금 또 둘러보고요. 정리를 조금 더 해두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또 해야 되고, 하우스를 지은 지 10년이 되어서 지금 한 60평이 넘는 평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지금 비닐을 씌워야 되고, 새로 막 그 최신식 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물이 막 이렇게 자동 분사되고 이렇게 최신식으로 만들어내려면 일반 하우스 비닐이 축 씌워놓은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하우스거든요. 저희는 농업을 하는 이 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 좀 더 잘 정비를 해서 올해 농사 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저 블로그 찾아오시는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정보를 섭취해 가시거든요. 제가 틀린 정보도 많이 있어요. 저 절대 잘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맞는 정보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블로그에서 그 자료들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던 걸 여기서 구했습니다 라는 이런 감사한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이 가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바르게 이끌어줘야 돼요. 괜히 뭐 좀 보았다고, 미래 좀 보았다,
뭐 좀 했다, 뭐 좀 계산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 과학의 세상에서 그게 꼭 진실인 것 마냥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하시면 안 돼. 그런 낮은 계급의 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낮은 계급으로 계시면 안 돼요. 종말론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명말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안 좋은 에너지가 일어날 것도 그쪽 세상에서 대비해 주는 것이 진짜 신인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이미 인간들은 인간들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인간계에 너무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또 이야기도 이상하게 끝나버렸네. 아이,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죠?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항상 주제 넘어서 죄송해요. 오늘 이야기도 조금이나마 저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구하고 접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마스테.